안녕하세요. 효율적인 기능재활 남스 어프로치 동탄 바로원신경외과 남준록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만성 과호흡 증후군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호흡에 대한 문제인데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시는 첫 번째 불편함은 뭐냐면 이겁니다. 호흡이 불편해요 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다 나와요. 이때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 제가 쭉 집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호흡이라는 것 자체는 근육을 쓰는 거거든요. 폐가 이제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육을 써서 흉곽을 확장시키면 그 폐 공간 안에, 흉곽 안에 음압이 생겨서 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기의 교환이 일어날 수 있게 근육을 써서 음압을 만들기 위해서 흉곽을 확장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1차적으로 정말 잘 써야 되는 근육 중에 하나가 횡격막이고요. 이 횡격막이 1차 호흡근 중에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도 1차 호흡근이 있어요. 지금도 표시를 해놨는데 빨간색의 사각근 있죠? 이것도 1차 호흡근이에요. 사각근도 1차 호흡근입니다. 그런데 횡격막이 거의 이제 일상생활하는 강도에서는 근육의 역할이 거의 한 80% 정도가 일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근육들로 한 20% 정도에서 같이 협응으로 뭔가 근육들이 일을 하면서 호흡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횡격막 자체의 근육의 힘이 좀 떨어져요. 예. 예를 들어 훈련도 안 하고 뭐 운동도 안 하고 앉아서 막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소위 우리 가만히 있으면 근육 쭉쭉 빠지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횡격막이 약해지면 결국 사람은 살기 위해서, 목적이에요. 살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일단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해야 돼요. 호흡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호흡에 대한 것들을 바꿔버려요. 횡격막 우세에서 이제 흉식 우세로 바꾸거든요. 그 횡격막이 원래 주인공이어야만 하는데 횡격막 우세에서 다른 호흡근을 좀 더 우세하게 쓰는 흉식 우세 패턴으로 호흡 패턴을 좀 바꿔요. 일상생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긴 사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횡격막 우세, 흉식 우세 이거 둘 다 정상 호흡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상생활 부하에서는 횡격막을 주인공처럼 써야지 더 좋은 거예요. 훨씬 더. 근데 약하다 보니까 다른 근육을 대신 쓰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흉식 우세로 바뀌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횡격막은 잘 보시면 흉곽에 엄청 이만큼 큰 근육이에요. 힘이 좋은 근육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덩치도 크고. 그런데 못 쓰게 되니까 다른 잔 근육들의 조합으로 이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공기의 양은 필요한데 힘은 많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빈도를 늘려요. 숨 쉬는 횟수를 늘립니다. 그래서 과호흡이라는 게 발생해요. 과호흡. 그럼 과호흡이 되면 이산화탄소, 산소는 뭐 교환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덩치 큰 애는 일 안 하고 조그만 애들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러면 목어깨 근육에 대한 긴장도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다 엮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호흡이 되면 중추신경계에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얕게 호흡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예민해, 그 다음에 건드려도 되게 화 잘 내고 짜증 잘 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민감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불안도가 되게 올라가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다니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진단받고 약 드시는 분들 꽤 있어요. 불안도가 올라가고 공황장애 진단받아서 약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산소, 이산화탄소 분압이 안 맞거든요. 특히 이산화탄소 분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분압 자체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민하게끔 이제 반응해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이제 되게 깜짝 놀라서 깨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런 형태로 자다가 이산화탄소 분압이 안 맞으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깨버려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잡니다. 자다가 계속 깨요. 그래서 수면 유도제 먹고 잠을 자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이벤트도 없는데 그런 증상이 생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 잘 깨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데 심장 박동이 계속 느껴져요. 이걸 심계항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슴 콩닥콩닥 뛰는 그런 느낌이 난다. 예, 그걸 또 일상생활에 느끼시는 거예요. 이런 거 거의 보통 분들 못 느끼시는데 느끼십니다. 그 다음에 횡격막 기능이 떨어지니까
횡격막과 골반 기적은 뭐 복행근 해가지고 얘가 엄마 손은 약손이야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데 이 국소코어가 움직이는 이 패턴이 굉장히 약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내장기에 대해서 연동 운동이 안 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능의학 병원 가서 막 약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소화 안 된다고. 근데 아무리 뭐 약을 먹어도 뭐 어떡해요. 이거 연동 운동 안 되는 거는 못 바꾸는데 기능장애라서. 그래서 약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그러면 평생 먹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업이 됐을 때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화학적 반응 때문에 말초혈관들 수축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젊은 나이인데 손발이 찹니다. 수족냉증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막 손발이 전 너무 차요.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또 막 이 증상만 있으면 여러 형태로 해서 혈관 확장제 먹고 그러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잘 문진해 보면 이상한 것들 증상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불수의적 근육 수축이 생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기냐면 호흡을 여러 번 하게 되다 보니까 몸에 대해서 산염기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근데 호흡으로 막 빨리빨리 쉬면서 뭐 산성도가 올라갔어. 그럼 염기로 바꾸겠죠? 중화시키겠죠? 중화시킬 때 중탄산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중탄산염으로 소위 말하는 버퍼링, 우리 중화를 시켜요. 중화를 시키는데 이 체내에 들어있는 이 중탄산염이 호흡을 통해서 이제 중화를 시키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몸에서는 버려요. 그냥 어떻게 버리냐? 소변으로 버리는데 중탄산염은 음이온이거든요. 근데 양이온을 같이 묶어가지고 버립니다. 이때 양이온이 뭐냐면 근육 수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근육 수축할 때 연료가 없는 상황? 나는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근육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떨려요. 그래서 경미한 경우는 눈밑 떨림 이런 거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몸이 막 움직여요. 몸이 그냥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데 몸이 움직여요. 팔이 움직이고 목이 돌아가고 몸이 신전되고 이런 패턴으로 그냥 움직여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불수의적이거든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근육에 대한 수축이 일어나요. 이게 경미한 경우는 가벼운 떨림, 허벅지나 뭐 팔이나 눈밑이나 근육이 파르르 떨린 느낌이 난다. 그다음 발가락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손가락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당이 수축까지 가요. 막 크게 움직여요. 근데 뭐 하세요 그러면? 제가 움직이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학병원 가셔서 신경과 진료를 막 다 보시거든요. 근데 아무 이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돌고 이제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수의적 근육 수축도 일어난다. 5번째가 이제 경추성 두통이에요. 호흡근이 횡격막을 잘 못 쓰다 보니까, 약해져서 잘 못 쓰다 보니까 무어깨 쪽 주변 근육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어깨 쪽 주변 근육에서 후두신경이 이렇게 올라가요. 뒤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두통 생깁니다. 경추성 두통. 무어깨 통증은 당연히 달고 살겠죠. 그 다음에 흉곽 주변에 근육통 생겨요. 여기에 보면은 늑강근들도 있거든요. 이게 갈비뼈 사이에. 횡격막 못 쓰니까 늑강근의 사용량 올라가고 무어깨 주변 근육의 사용량 올라가고 하니까 이 주변에 등을 포함해서 흉곽 주변에 여러 근육들의 근육통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육통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다. 숨 쉽니다. 호흡근에 대한 피로도가 올라가서 흉곽 주변에 근육통이 생겨요. 그래서 이 근육통이 또 발생하는데 검사에도 안 나오고 여기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CT 찍고 막 오시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어차피 근육통이니까. 그 다음에 7번째가 팔저림 생깁니다. 팔저림. 예, 그래서 흉곽 출구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왜 생기냐면 기능적으로 생깁니다. 기능적으로. 이것도 나중에 영상에서 다뤄드릴 거예요. 팔이 저립니다. 왜냐하면 2차 호흡근 중에 소흉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1차 호흡근 중에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근데 사각근이 이제 만성 과호흡 증후군으로 돼서 호흡 패턴이 깨지면 사각근을 수축하는 형태로 좀 과하게 좀 써요. 근데 여기 뭐 지나가냐면 사각근과 소흉근으로 목에서 상완신경얼기라는 팔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근육이랑 상완신경얼기에 대한 신경이랑
유착관계 형성해가지고 호흡근 때문에 팔저림이라는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팔에 힘이 안 들어가요. 내지는 저려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또 팔 동작할 때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또 목에 대해서 검사하면 디스크가 신경 누르는 건 없는데요. 라는 형태로 진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검사를 해도 별로 이상이 안 나오더라. 근데 나는 이러한 증상이 막 여러 개가 생겨 있다. 그러면 진단명을 만성과호흡증후군으로 잡거든요. 근데 이 진단명을 제대로 붙일 수 있는 그 의료진 분들도 많이 없으세요. 그리고 만성과호흡증후군은 기능장애잖아요. 그래서 이거 치료가 뭐냐면 호흡에 대한 기능 재활이거든요. 재활해야 좋아지는 겁니다. 예, 호흡 연습 열심히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예, 기능 재활하는 형태로 국소 코어 관점에서 코어 트레이닝하고 견갑 안정화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좋아지는 거니까 만약에 내 증상이 지금 설명한 것 중에 뭐 한 3개 이상 뭔가 다 뒤섞여 있다. 근데 검사에도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 그러면 만성과호흡증후군을 꼭 의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 바로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